안녕하세요, 브리티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하고 읽고 좀 생각을 나눌 만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 책이 색감은 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에 손잡고 있는 이 친구와 이 아빠가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나요? 이 야자나무,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하얀 것이 야자수 나무가 멀리 보이는 형태의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짐들 꾸러미가 보이시죠?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혹시 폴리네시아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나라 이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폴리네시아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저기 호주 옆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섬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예전에는 투발루가 되게 많이 대두되었었는데 투발루도 물론 폴리네시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거기 있는 작은 섬들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 형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주인공이 나니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 섬나라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친구인데, 비가 많이 오고 섬이 잠겨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발을 다쳐서 불구인 상태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계신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는 나니와 함께 떠나지 못하고 남으시고,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할머니도 함께 하지 못해서 남고, 그리고 떠나는 나니에게 선물을 3가지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섬에서 나는 돌과, 두 번째는 종이뭉치,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 뭉치와 세 번째는 목각새, 이렇게 3가지 선물을 나니에게 줍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나니는 탈출을 하게 되고, 할아버지는 그 섬에 있다가 나중에는 섬이 잠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 생사에 관한 부분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잠겼다는 소식에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니네 가족이 산을 넘어서 이제 배가 들어오면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들어오고 또다시 배가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불안해진 상황이니까 막 서로 타려고 하다가 한 할아버지가 사람들 발을 밟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밟혀서 목숨을 잃게 되십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는 손자인 세메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슬퍼하게 되고 할아버지를 나무 밑에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세메오에게 우리 나니의 가족이 함께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면서 한 가족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난 이들이 도착한 곳은 프랑스고요. 프랑스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 난민들이 정착해 가는 과정들을 뒤에 살짝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후 난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니가 그 배를 타고 한참 가는 동안 세메와 함께 할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한 통 한 통 읽어보는 과정들의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때 그 내용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이렇게 조금 씁쓸하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드는 문구들이 막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난개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힌 나라가 와서 사과를 하고 자신들의 길을, 살 곳들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영역이 좀 가려져 있지만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너무 많이 숨어져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또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들과
이 책을 읽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섬이 물에 잠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섬이 계속 잠기고 되는 투발루는 학교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럼 기후난민이라는 이제 개념을 아이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기후난민으로서 이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이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눌 수 있고요. 또 그때 받아들이는 나라의 입장과 또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기후 난민들의 입장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할아버지가 남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항상 약자들이 배제되게 되었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제가 되게 많이 부모인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식이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 나는 남겠다고 결정을 하고 떠나보내게 되죠. 그럼 떠나보냈을 때 그 떠나게 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세메오란 친구 얘기를 했었죠. 세메오란 친구의 할아버지도 그 사람들이 불안이 고조될 때 이 도덕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사례, 이런 것들에 항상 약자들이 또 피해 볼 수밖에 없죠. 힘없는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어른들의 죽음으로 인한 이제 고아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 세모의 얘기는 할아버지가 가족이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의 아이들은 누군가는 어떻게 또 수용해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아이들의 평을 들어봤는데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실천할 것들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자신들이 쓰레기 배출을 더 적게 하겠다, 무언가를 일회용 사용을 더 많이 하지 않겠다, 배달 음식을 더 줄이겠다, 이러한 실천 사례들을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나눠주고, 또 제가 이제 물어봤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우리가 수용해야 될 제도적인 장치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기후난민 들어보셨어요?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어렵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들이나 생존이 걸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아이들과 깊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